2차 전지는 축전지, 충전지라고도 불리며 한 번 방전해버리면 충전해서 재사용할 수 없는 1차 전지와는 다르게 충방전을 반복하면서 재사용할 수 있는 2차 전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2차 전지는 자동차의 납축전지로 시작되어 휴대폰에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 및 차세대 전지에 이르고 있으며 성장 동력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전지의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세계 각국이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체결 후 국가별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우선 과제로 자동차 시장의 내연기관 판매 금지 시기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배터리 시장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2019년 기준 전 세계 전기차 누적 판매량은 717만 대로 전년 대비 40.3% 증가하였습니다.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은 스마트폰 등 소형 IT 기기가 초기 성장을 주도하였으나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 및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 세제 혜택 등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차량용 2차 전지 분야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2차 전지 시장의 규모는 다음 표와 같이 2016년 150억 달러에서 2019년 388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6년에는 2016년 대비 526.7% 증가한 939.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기차 수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22년 이후 미국,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배터리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의 반도체로 불리며 우리 수출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2차 전지에 대한 글로벌 관심과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요. 우리나라의 배터리 수출은 2014년부터 연평균 12.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부터 급격히 성장하여 2019년도에는 46억 8,300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리튬 전지 및 니켈 카드뮴 전지 등 2차 전지의 최근 5개년간의 수출 동향은 다음과 같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22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하반기에는 상승세가 예상되어 연간 50억 달러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주요 수출 대상국은 유럽, 미국, 중국으로 유럽 수출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 상위 10개국 중 4개국이 유럽에 속합니다. 중국 수출은 2014년 11억 5,500만 달러로 1위였으나 중국 현지 생산이 증가하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미국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던 중 2019년과 2020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차 전지 수출 상위 10개국에 대한 수출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차량용 2차 전지 중 대표 품목인 리튬이온 축전지는 관세율표상 제8507.60호에 분류되며 연도별 수출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국가별 수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 10개 수출국 중 홍콩,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EU, 중국, 미국, 베트남 등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이며 우리나라와 멕시코 간의 FTA는 2007년 12월 1차, 2008년 6월 2차 협상 이후 중단되었으나 2016년 11월 예비 협의 개최를 합의하며 협상 재개 여건을 조성 중이며 일본과는 한중일 FTA, RCEP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통해 차량용 2차 전지 수출국과의 FTA 체결 현황을 확인해 보세요. FTA 활용을 위해서는 FTA 협정국가 확인, 품목 분류, 양호 대상 및 세율 확인,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 원산지 증빙 서류 준비, 원산지 판정, 원산지 증명서 발급, 서류 보관, 검증 대응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수출업체인지 국내 공급 업체인지에 따라 FTA 활용 절차가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이에 유의하여
다음 표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단계별 FTA 활용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TA 협정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협정이 타결되었다고 하여 바로 인하된 관세를 적용하여 수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결은 협상의 당사자가 서로 의견 합치를 이루어 이를 마무리 짓는다는 뜻이고, 발효는 타결된 내용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협정은 발효 전에는 활용할 수 없으므로 협정 타결 후 발효되는 진행 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품목 분류 단계에서 제품의 HS 코드에 따라 양어 여부, 양어 일정 및 원산지 결정 기준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FTA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첫 단계인 품목 분류가 잘못 수행되면 이후 업무에도 중대한 오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3번 변경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도 정확히 HS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효된 협정은 해당 물품이 양어 대상인지 혹은 얼마만큼 관세가 경감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연도의 세율을 확인하여 해당 FTA에서 적용될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부 품목은 양어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관세 인하율이 미미한 경우도 있고, 양어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양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FTA 협정에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은 크게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인 일반 기준과 특정 품목에 대하여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으로 나뉘며, 일반 기준은 다시 기본 원칙과 분야별 특례로 나누어집니다. 품목별 기준은 3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및 가공 공정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협정별 또는 물품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원산지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원산지 증빙 서류란 원산지 판정과 관련하여 한국산 또는 영내산으로 판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서류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증빙 서류는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산지 증빙 서류로는 원산지 소명서, 제조 공정도, 자재 명세서, 원산지 확인서, 국내 제조 확인서, 제조 원가 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원산지 판정이란 대상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토대로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원산지 판정 결과 원산지가 충족된 물품은 각 협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수입자가 협정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각 협정별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 및 양식 등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거래되는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대신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원산지 판정 결과 원산지가 충족된 물품은 각 협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수입자가 협정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각 협정별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 및 양식 등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거래되는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대신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검증 단계가 있는데요.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위반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원산지 검증에 따른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FTA 활용을 위한 기초정보 검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TA 활용을 위해서는 무역거래 상대국이 우리나라와 FTA 협정이 발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월 현재 총 56개국과 17개 협정이 발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한 국가별 발효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FTA 추진 중인 나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FTA 협정국을 확인하려면 FTA 종합지원센터 접속 후 메뉴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에서 FTA 활용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FTA 체결 현황을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S는 1988년 채택된 통일 상품명 및 부호 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약칭입니다. 국제통일상품 분류 체계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 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 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됩니다. 국제적으로 6자리까지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우리나라는 HSK로 10자리까지 사용하고 미국, EU 및 베트남은 8자리, 일본은 9자리 코드를 부여하여 사용 중인데요. 다만 미국은 통계 목적상 10자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HS 코드는 3번이라고도 불리며 품목 번호와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FTA 협정문상 HS 코드에 따라 양어 대상, 양어 세율 및 원산지 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FTA 활용을 위해서는 HS 코드의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HS 코드는 다음과 같이 류, 호, 소호로 구성되며 6단위까지는 국제적으로 동일합니다. 관세법령 정보 포털 홈페이지를 접속한 후에 메뉴 상단에 세계 HS를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물품명 또는 HS를 입력한 후에 검색키를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검색된 물품의 10단위 품목 번호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HS 코드 확인 방법을 활용하되 정확한 품목 분류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거나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제도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용 2차 전지는 관세율표 제8507호에 분류하며 해당 호 내에서 재료에 따라 HSK 10자리를 결정합니다. 제8507호에는 다음과 같이 축전지가 분류되며 해설서에 따르면 축전지는 전자화학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여러 용도의 전류를 공급하는 데 사용하며 전해액 없이 제시하는 경우에도 제8507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제8507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합니다. 2차 전지 제조용 원료의 경우 관세율표상 용도를 특정하여 다음과 같이 특정호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2차 전지의 분류 사례 중 제850.10-0000호 차량용 납축전지는 차량용 축전지로 마이너스극 납, 플러스극 이산화납, 전해질은 황산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로서 자동차, 모터사이클, 골프카 등의 엔진 시동용으로 사용되는데요. 분류 결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507.60-9005 차량용 리튬이온 전지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셀 16개가 용접으로 직렬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 모듈로 배터리 셀의 전압 및 온도 데이터 집계를 위한 케이블, 방열을 위한 냉각핀과 팬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지게차나 무인자동차의 충전용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장치의 충전용 배터리로 사용되며 분류 결정 사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 리튬이온 축전지로 모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7.60-9005에 분류합니다. 제8507.90-9005 차량용 리튬이온 전지를 살펴보면 전기자동차 리튬 폴리머 배터리 파우치 타입은 배터리 외관이 알루미늄 파우치로 되어 있어 외부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배터리 셀을 보호하고 배터리 내부의 열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하여 배터리 방열판을 제외하고 단열을 한 물품입니다. 분류 결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FTA 협정 세율은 관세청 FTA 포털 및 무역협회 트레이드 내비 등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무역협회 트레이드 내비에 접속합니다. 그런 다음 국가 선택에서 수출 상대국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검색창에 HS 코드 또는 품목명으로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해당 HS 코드를 선택합니다. 품목별 정보 검색 결과에서 FTA 협정 세율을 확인합니다. 화섬직물의 주요 협정국 FTA 협정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지금부터 함께 기준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의 기본 원칙은 물품의 생산 공정이 영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되어야 하고 일부라도 역외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영역 원칙 또는 역외 가공 금지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일부 협정에서는 개성공단 등 역외에서 수행하는 공정을 영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역외 가공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내에서 당해 물품의 실질을 변형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영내에서 단순한 공정을 수행한 경우 비록 다른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정되지 않는 공정을 불인정 공정, 불충분 공정이라고 합니다. 불인정 공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원산지 물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정에 따라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경유국 세관 통제하에 당해 물품의 운송 또는 보존에 필요한 작업 이외에 추가적인 가공이 수행되지 않은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직접 운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3국으로 단순 경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정 적용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생산 기준은 다른 국가의 재료는 전혀 사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생산 과정이 한 국가 내에서 수행된 물품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일반 기준으로서 모든 품목에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품목별 기준에서 원재료의 완전 생산 기준을 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아세안 FTA 참기름의 경우에는 참깨가 당사국 완전 생산품이어야 하는데요. 완전 생산 기준이 충족된다면 기타 기본 원칙인 영내 가공 원칙, 충분 가공 원칙, 직접 운송 원칙이 충족되었다는 가정하에 품목별 기준을 고려하지 않아도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합니다. 실질적 변형 기준은 한 국가에서 완전 생산되지 않고 2개 이상의 국가에 걸쳐 물품이 생산된 경우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경될 정도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가공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합니다. 실질적 변형 기준에는 크게 3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공정 기준이 있습니다. 3번 변경 기준은 완제품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의 3번과 생산된 완제품의 3번이 일정 단위 이상 달라지는 경우 해당 완제품을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원재료가 제품이 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형을 거쳐 완전히 다른 물품이 되었다고 보는 것은 HS 분류 체계상 서로 다른 물품으로 분류됩니다. 3번 변경 기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양극화 물질에 해당하는 리튬 산화물, 음극용 도전제에 해당하는 인조 흑연, 전해액, 분리막을 원료로 하여 차량용 2차 전지를 제조 생산한 경우 위의 속견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8류, 38류, 39류에서 제85류로 HS 코드 2단위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 기준은 당해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 과정 가운데 영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는 방법인데요. 부가가치 기준의 계산 방식은
기준가격 대비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최소 한도를 규정하는 RVC법과 역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최대 한도를 제한하는 MC법과 TB법이 있습니다. 협정별 제품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은 방식들로 계산됩니다. 협정별 계산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MC법은 비원산지 재료 가치를 물품의 공장도 거래 가격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고, TV법은 비원산지 재료 가치를 물품의 거래 가격 또는 공장도 거래 가격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공제법은 역내 부가가치 비율을 조정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 가치를 뺀 뒤 조정 가격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집적법은 원산지 재료 가치를 조정 가격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여 역내 부가가치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순원가법은 순원가에서 비원산지 재료 가치를 뺀 값을 순원가로 나눈 뒤 곱하기 100을 하여 역내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앞서 양어 대상 및 세율을 확인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무역협회 트레이드 내비에 접속하여 국가 선택에서 수출 상대국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검색창에 HS 코드 또는 품목명으로 검색한 결과가 나오면 해당 HS 코드를 선택하여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2차 전지 중 대표 품목인 리튬이온 축전지는 2011년도까지는 제8507.805에 분류하고 있었으나 HS2012 개정에 의해 제8507.605가 신설되어 해당 호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2017년 HSK 6차 개정 시 리튬 폴리머 축전지는 리튬이온 축전지의 일종이므로 기타 호에서 리튬이온 축전지로 이동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만 협정문에서는 제8507.805에서 리튬이온 축전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표의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은 차량용 2차 전지 중 리튬이온 축전지를 기준으로 기재한 것이며 제품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의 차이가 있으므로 FTA 활용 시 해당 수출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재 명세서란 완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명세를 나타낸 것으로서 완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재료와 이들의 HS 코드, 소요량, 단가, 원산지 등을 표시한 목록입니다. FTA 원산지 판정은 BOM상의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BOM 작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BOM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BOM 작성 시 제품의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수출 물품에 대한 제품명, 모델명, 규격 단위, HS 코드 등을 인보이스나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될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적용하고자 하는 FTA 협정과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을 기재합니다. 원재료는 완제품을 물리적으로 구성하는 직접 재료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4급 원재료의 경우 최종 구매 단위 원재료를 기준으로 BOM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량 무상 4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외주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원재료 단위를 BOM에 기재하고 전량 유상 4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외주 가공업체에서 가공 후 공급받는 반제품을 BOM에 기재합니다. 완제품 및 원재료의 HS 코드는 6단위 기준으로 기재하는데요. 이는 3번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요량은 제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원재료의 총량으로서 소요량 단위는 EA, kg, m 등 다양할 수 있으며 실제 쓰이는 단위로 기재합니다. 원산지와 원산지 증빙 서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로서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한 경우 원산지를 KR 또는 영내산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구매하였으나 원산지 확인서 등 원산지 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또는 수입된 원재료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미상으로 기재합니다. 원산지 확인서 등 원산지 증빙 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원산지 증빙서류 기재란에 원산지 확인서를 기재합니다. 원산지 확인서는 영내산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거래의 증빙을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 거래명세서와 같은 구매 입증 서류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누적 기준은 당해 물품의 최종 생산자가 국내산이 아닌 FTA 체약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경우 그 원재료를 국산 재료로 간주하여 특혜 관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급자 및 제조자 정보에는 해당 원재료를 공급, 생산한 업체명과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차량용 2차 전지 BOM 작성 이의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 공정도란 제품의 제조, 생산 과정을 도식화하여 표현한 서류입니다. 이는 영내에서 물품이 실제로 생산되었는지, 협정국 내에서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졌는지, 가공 공정 기준에 충족되었는지, 그리고 BOM상의 원재료가 정상적으로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제조 공정도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제조 공정도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성된 물품이 국내에서 어떤 제조 과정을 거치는지 공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공정 과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실제 공정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BOM상의 원재료가 어떠한 공정에 투입되었는지를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차량용 2차 전지 제조 공정도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빙하는 서류에는 FTA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확인서, 국내 제조 확인서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서류를 수취한 원재료에 한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라 하더라도 이러한 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원산지는 비영내산 또는 미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는데요. FTA 협정상 누적 기준을 활용하는 경우 FTA 원산지 증명서는 영내산 원재료의 증빙 서류로 사용됩니다. 특정 FTA 협정 활용 시 해당 FTA 체약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원재료를 영내산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FTA 원산지 증명서를 수취해야 하며 다른 상대국과의 FTA 협정에 활용하는 경우 영내산 원재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FTA 체약 상대국의 원산지 재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입 신고 필증만으로 부족하며 반드시 체약 상대국의 FTA 원산지 증명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원산지 포괄 확인서란 수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해당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를 말하는데요.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 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설정하여 원산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포괄 확인서 양식 및 작성 요령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원산지 확인서는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수취할 필요는 없으며 3번 변경 기준을 활용하는 경우와 부가가치 기준을 활용하는 경우에 완제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해 구매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하면 됩니다. 먼저 3번 변경 기준을 활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완제품의 HS 코드 앞 4자리와 동일한 비영내산 원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4단위 3번 변경 기준 충족이 불가합니다. 다만 3번이 동일한 원재료가 국내에서 제조, 가공되는 경우 그 원재료에 대해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하여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면 완제품과 3번이 동일하여도 3번 변경 기준의 충족이 가능합니다. 즉, 3번 변경 기준 적용 시 모든 원재료가 아니라 3번이 미변경되는 원재료에 대해서만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하여도 원산지 기준 충족이 가능한 것이죠. 부가가치 기준을 활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모든 부가가치 비율 계산식은 원산지 재료비가 높을수록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 기준 적용 시 협정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을 넘으면 충족됩니다. 즉, 이러한 기준의 1%를 초과하든 10%를 초과하든 동일하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국내 구매 원재료에 대해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할 필요 없이 재료비 비중이 큰 원재료를 중심으로 원산지 기준 충족이 가능한 정도까지 원산지 확인서를 수취하면 됩니다. 국내 제조 확인서란 수출 물품의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해당 재료의 국내 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를 말하는데요.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 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설정하여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제조 확인서는 영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한 원재료에 대해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부분을 최종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내에서 특정 공정을 수행하여 제조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국내 제조 포괄 확인서 양식 및 작성 요령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밖에 기타 서류들이 있는데 먼저 구매 내역 입증 서류는 원재료 거래 시 공급처로부터 받은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표, 수입 신고 필증 등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부가가치 기준 적용에 따른 원재료 단가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으며 원재료의 구매 사실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기타 서류로 다음과 같이 원산지 증명서 작성 대장이 있으며 원산지 포괄 확인서 작성 대장도 사용됩니다. 다음은 원산지 증명서 서명 카드로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원산지 소명서란 원산지 판정에 대한 소명 자료로서 원산지 증명서 기관 발급 신청, 인증 수출자 인증 신청, 원산지 검증 시 서면 조사 요구에 따른 필수 서류로서 활용됩니다. 원산지 소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며 FTA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원산지 판정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완제품과 원재료의 HS 코드를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완제품의 HS 코드 6단위를 기준으로 각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하는데 제8507.605 해설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다음의 차량용 2차 전지 FTA BOM 정보를 바탕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게 됩니다. 원산지 판정 시에는 3번 변경 기준 2단위와 4단위를 검토하게 되는데 다음 BOM에서 1번부터 5번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원재료가 완제품의 2단위 HS 코드인 제85류와 상이하기 때문에 2단위 3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물품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BOM에서 1번부터 5번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원재료가 완제품의 4단위 HS 코드인 제8507호와 상이하기 때문에 4단위 3번 변경 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물품으로 판정할 수 있죠. 이어서 원산지 판정 시 부가가치 기준을 활용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내 부가가치 비율 중 직접법의 경우 다음 BOM에서 1번과 2번만 영내산 재료이므로 해당 영내산 재료비의 합계인 3,500원을 완제품의 본선 인도 가격 2만 원으로 나누어 영내 발생 부가가치 비율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내 부가가치 비율 중 공제법의 경우 다음 BOM에서 1번과 2번은 영내산 재료이고 나머지는 모두 역외산 재료이므로 해당 역외산 재료비의 합계인 2,500원을 완제품의 본선 인도 가격 2만 원에서 공제하여 영내 발생 부가가치 비율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역외산 재료 비율의 경우 완제품의 공장도 가격에서 역외산 재료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로 판정하는데
다음 BOM에서 3에서 5번에 해당하는 역외산 재료비의 합계인 2,500원을 완제품의 공장도 가격 18,000원 대비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결합 기준으로 6단위 3번 변경 기준 및 역내 부가가치 기준 35%를 기준으로 판정하는데 다음 BOM의 모든 원재료의 3번이 완제품의 6단위 HS 코드인 제8507.605와 상이하기 때문에 6단위 3번 변경 기준을 충족합니다. 또한 다음 BOM에서 1번과 2번은 역내산 원재료이고 나머지는 모두 역외산 원재료에 해당하므로 해당 역외산 원재료의 합계인 2,500원을 완제품의 본선 인도 가격 2만 원에서 공제하여 역내 발생 부가가치 비율을 산출했을 때 다음 산식에 의해 35% 이상을 확인할 수 있죠. 각 협정별 차량용 2차 전지 원산지 판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당해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명시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서 FTA 협정별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방식, 발급 주체, 서식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급 방식은 크게 발급 자격이 있는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 발급과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에 신청을 하여 발급받는 기관 발급으로 구분됩니다. FTA 원산지 증명서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아세안은 지정기관을 두고 있는데요. 아세안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 중 기관 발급은 협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관세 당국 또는 기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말하며 원산지 증명서 기관 발급 대상 협정은 한 싱가포르 FTA, 한 아세안 FTA, 한 인도 세파, 한 중국 FTA, 한 베트남 FTA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먼저 세관의 경우 유니패스에 접속하여 원산지 증명을 신청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이 바로 관세청 통관 포털 유니패스로 포털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 전자신고를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 하단 FTA를 클릭합니다. 이후 FTA 원산지 증명 신청을 클릭하여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리 상태를 확인하여 승인 통보가 되면 원산지 증명서를 출력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는 방문 및 인터넷으로 가능한데요.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에는 먼저 A. 무역인증 서비스 센터 접속해서 로그인 후 신청 서식 작성, 한 아세안 FTA 또는 한 인도 세파 원산지 증명서 선택, 이후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리 상태를 확인한 후 승인 처리가 되었다면 출력합니다. 이러한 기관 발급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필수 제출 서류 및 기타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시기는 선적 전, 선적 시, 선적 직후로 나뉘는데 선적 직후의 경우 3 또는 7 근무일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 아세안 FTA, 한 베트남 FTA의 경우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 발행 시, 한 중국 FTA의 경우 선적일로부터 7영업일 이후 발행 시, 원산지 증명서상에 이슈드 레트로액티블리 문구 기재, 한 인도 세파의 경우 선적일로부터 7영업일 이후 발행 시, 원산지 증명서상에 이슈드 레트로스펙터블리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특혜를 인정하며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신청합니다. 발급기관은 신청일로부터 3일의 심사기간을 가지고 제출 서류가 부족하거나 신청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발급기관은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정 심사를 거치는데 수출 신고 필증의 정정, 원산지 증명서의 오탈자, 수량, 품목 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 오류 등을 이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정정하는 때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서, 원산지 증명서 원본 및 정정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다만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정정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협정별로 다른 양식이 사용되는데 다음은 한 싱가포르 FTA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다음은 한 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이며 다음은 한 인도 세파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한 페루 FTA의 경우 2011년 8월 1일 협정 발효 이후 5년 동안은 기관 발급이 원칙이었으며 예외적으로 인증 수출자 및 미화 $2,000 이하 수출자에 대해서는 신고 문항 기재 방식으로 자율 발급을 허용하였는데 2016년 8월 1일부터는 자율 발급 방식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관 발급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한 페루 FTA 원산지 증명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한 중국 FTA 원산지 증명서인데요. 다음과 같이 원산지 기준에 따라 WO, WP, PSR, OP로 기재합니다. 또한 한 베트남 FTA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의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다음은 원산지 증명서의 자율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율 발급이란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등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율 발급의 경우에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전 미리 수출 물품이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대상 협정은 한 칠레 FTA, 한 EFTA, 한 EU FTA, 한 페루 FTA, 한 미 FTA, 한 터키 FTA, 한 호주 FTA, 한 캐나다 FTA, 한 뉴질랜드 FTA, 한 콜롬비아 FTA, 한 중미 FTA입니다. 자율 발급의 경우에는 FTA 특례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서명권자를 지정 및 관리하고 서명권자 변경 또는 추가 시 새로운 서명권자는 원산지 증명서 서명 카드에 서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 및 사유를 기재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및 서명 시에는 원산지 증명서 작성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자율 발급 대상 협상 중 한 칠레 FTA의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과 같으며 수출자가 작성합니다. 한 칠레 FTA의 특혜 기준은 영내국에서만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한 경우 및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생산되고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한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부속서에 규정된 3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주요 공정 기준 및 협정 4장에 규정된 다른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물품이 협정 제4.2조 제1A부터 제1D의 기준에 의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원산지 재료로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생산된 경우와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 생산되었으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협정 4.2.1C 원투 규정에 해당하여 3번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한 EFTA, FTA는 별도의 정형화된 원산지 증명서 양식이 없고 다음과 같이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신고 문안을 송품장, 인도 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 서류에 기재하여 사용합니다. 인증 수출자의 경우 서명 생략이 가능하며 한 EU FTA와 달리 6,000유로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해서도 인증 수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위스산 치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스위스 연방농업국이 위임한 기관에서 발행한 진품 증명서가 원산지 증명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 EU FTA의 경우도 별도의 정형화된 원산지 증명서 양식이 없고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신고 문안을 송품장, 인도 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 서류에 기재하여 사용합니다. 인증 수출자의 경우 서명 생략이 가능하며 한 EFTA, FTA와 달리 단일 탁송 화물 기준으로 물품의 송장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때에는 인증 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증명서의 자율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율 발급이란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등이 당의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율 발급의 경우에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전 미리 수출 물품이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대상 협정은 한 칠레 FTA, 한 EFTA, 한 EU FTA, 한 페루 FTA, 한미 FTA, 한 터키 FTA, 한 호주 FTA, 한 캐나다 FTA, 한 뉴질랜드 FTA, 한 콜롬비아 FTA, 한 중미 FTA입니다. 자율 발급의 경우에는 FTA 특례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서명권자를 지정 및 관리하고 서명권자 변경 또는 추가 시 새로운 서명권자는 원산지 증명서 서명 카드에 서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 및 사유를 기재합니다.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및 서명 시에는 원산지 증명서 작성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자율 발급 대상 협상 중 한 칠레 FTA의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과 같으며 수출자가 작성합니다. 한 칠레 FTA의 특혜 기준은 영내국에서만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한 경우 및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생산되고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한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부속서에 규정된 3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주요 공정 기준 및 협정 4장에 규정된 다른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물품이 협정 제4.2조 제1A부터 제1D의 기준에 의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원산지 재료로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만 생산된 경우와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내에서 생산되었으나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협정 4.2.1C 원투 규정에 해당하여 3번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한 EFTA, FTA는 별도의 정형화된 원산지 증명서 양식이 없고 다음과 같이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신고 문안을 송품장, 인도 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 서류에 기재하여 사용합니다. 인증 수출자의 경우 서명 생략이 가능하며 한 EU FTA와 달리 6,000유로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해서도 인증 수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위스산 치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스위스 연방농업국이 위임한 기관에서 발행한 진품 증명서가 원산지 증명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 EU FTA의 경우도 별도의 정형화된 원산지 증명서 양식이 없고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신고 문안을 송품장, 인도 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 서류에 기재하여 사용합니다. 인증 수출자의 경우 서명 생략이 가능하며 한 EFTA, FTA와 달리 단일 탁송 화물 기준으로 물품의 송장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때에는 인증 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한 터키 FTA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정형화된 원산지 증명서 양식이 없고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신고 문안을 송품장, 인도 증서 또는 기타 상업 서류에 기재하여 사용하며 인증 수출자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인증 수출자 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한미 FTA는 별도의 정형화된 양식은 없으며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기재 항목 8가지를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하는데 필수 기재 항목은 증명인의 성명,
상품의 수입자, 상품의 수출자, 상품의 생산자, 물품의 HS 품목 번호 및 품명,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증명일자, 증명서 유효기간으로 이 8가지 항목이 포함된 공고 서식을 양국 세관에서 제공합니다. 다음은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미국 권고 서식입니다. 한 페루 FTA의 경우 기관 발급에서 살펴봤듯이 2011년 8월 1일 협정 발효 이후 5년 동안은 기관 발급이 원칙이었으며 예외적으로 인증 수출자 및 위화 $2,000 이하 수출자에 대해서는 신고문항 기재 방식으로 자율 발급을 허용하였는데 2016년 8월 1일부터는 자율 발급 방식만을 허용하며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이 바로 2016년 8월 이후 사용되고 있는 한 페루 FTA 원산지 증명서 양식입니다. 다음은 한 호주 FTA인데요. 우리나라와 호주는 각각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이 상이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직접 작성하여 발급하는 자율 발급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 기관 발급 및 자율 발급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율 발급 및 기관 발급 모두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 양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호주 FTA 원산지 증명서 양식입니다. 이어서 한 캐나다 FTA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 서식은 다음과 같으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합니다. 한 캐나다 FTA의 원산지 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A, B, C, D로 기재합니다. 한 뉴질랜드 FTA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송품장 또는 관련된 그 밖의 서류에 자율적으로 작성하거나 다음과 같이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서 서식에 작성합니다. 한 뉴질랜드 FTA 원산지 증명서의 원산지 결정 기준 기재 방법은 다음 기준에 따라 A, B, C, D, E로 기재합니다. 또한 한 콜롬비아 FTA의 경우 다음과 같이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 서식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며 원산지 결정 기준 기재 방법은 다음 기준에 따라 A, B, C, D로 기재합니다. 한 중미 FTA 역시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 서식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며 원산지 결정 기준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또는 증빙 서류를 작성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 협정 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한 서류를 일정 기간까지 보관해야 하는데요. 미보관, 미제출 및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또는 원산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협정 관세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FTA 특례법에서 정한 벌금, 과태료 등 행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A 특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는 수출입 관련 서류 및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서류는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로 그 종류가 분류되는데요. 각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자료는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담당자 변경, 업무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원산지 검증이란 제3국 물품의 우회 수출입 방지와 원산지 조작을 통한 관세 탈루 방지를 위해 관세 당국이 수출입자 등 검증 대상자에게 협정 또는 국내법에 따라 수입 물품에 대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자에게 제재 조치를 취하는 행정 절차를 의미합니다. 원산지 검증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면 조사 또는 현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원산지 검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내 거주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체약국에 소재하는지 여부가 거래 요건이 되며 수출입 물품이 양어 대상 품목인지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각 협정에서 규정된 원산지 기준에 충족되는 원산지 물품인지, 직접 운송 요건에 충족되었는지,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를 근거로 적정한 협정 관세 적용 신청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산지 검증 방식은 검증 주체에 따라 직접 검증과 간접 검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 검증은 수입국의 관세 당국이 자국의 수입자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생산자나 수출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하며, 간접 검증은 수입국이 수출국의 관세 당국에게 수출국의 생산자나 수출자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위탁하는 방식인데요. 각 협정별로 체약국의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상황이나 검증의 효율성, 비용 등을 고려하여 상이한 원산지 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협정별 검증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검증이란 수입국의 관세 당국이 주체가 되어 체약 상대국의 검증 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원산지 조사 방법에는 서면 조사와 현지 방문 조사가 있습니다. 원산지 직접 검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조사 대상자 선별, 서면 조사 후 현지 조사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면 조사는 수입국의 관세 당국이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원산지 규정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원산지 증명서 및 증빙 서류 등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질의하는 단계입니다. 서면 제출 요구를 받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을 회신해야 하며, 1회에 한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답변 기간 연장 요청이 가능합니다. 서면 조사 결과가 불충분할 경우 수입국의 관세 당국이 직접 수출자나 생산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검증하는 현지 방문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지 방문 조사를 실시하기 전 방문할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의사를 통보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출국의 관세 당국도 통보 대상에 포함됩니다. 검증 대상 수출자나 생산자는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현지 방문 조사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 하고, 한미 FTA 및 한 캐나다 FTA의 경우 1회에 한하여 통보를 받은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지 방문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종결되면 수입국은 해당 상품의 원산지 자격 여부에 대한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상품의 수출자나 생산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 질의나 정보 요청에 답변하지 않거나 현지 방문 조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검증 결과 수입된 상품의 원산지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근거가 불충분할 경우에 수입국은 관련 상품에 대하여 특혜 관세 적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간접 검증이란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수출국 관세당국이 수입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의해 자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통지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수입국은 무작위 또는 원산지 증명서의 진정성, 원산지 규정 요건의 충족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될 경우 수출국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간접 검증 역시 수출국의 관세당국 또는 발급기관에서 서면조사 방식으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며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 증빙 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데에는 추가로 직접 방문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서면조사 통지서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합니다. 원산지 검증 대응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거나 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